네, 기법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한 상승. 초보자들을 위한 기술적 분석 시간 예고편. 초보자들을 위한 기술적 분석 영강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여러분들이 차트를 공부하실 때 뭐부터 하세요? 보통 뭐 유튜브 강의도 찾아보겠고 뭐 유튜브에서 강의 보시는 분들도 있고 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죠. 또 뭐 유료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쵸?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중요한 건요, 어떤 걸로 하든지 상관없는데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모든 학문 마찬가지고 모든 기술도 그렇고, 하다못해 운동, 그 다음에 어학, 그 다음에 뭐 기술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하다못해 뭐 자전거 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기본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기본. 그래서 체계적으로 안 하고 막 기법 쫓아가고 그러면은 결국엔 수익이 나요? 안 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술적 분석의 기본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책을 보든지 뭘 하든지 맨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맨 처음 나오는 거? 음? 책의 맨 처음에 나오는 거 뭐예요? 전통적인 책, 그쵸? 캔들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추세. 그 다음에 뭐 거래량. 추세 전에 또 뭐가 있어? 추세 전에 일단 추세 전에 이평선이라는 걸 또 배우죠. 일단 요 세 가지가, 추세는 좀 나중에 하고, 요 세 가지가 아주 기본 중에 기본, 킹 오브 기본,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 기본을 간과하시면 절대로 수익이 날 수 없어요. 그리고 요 세 개가 모여서 뭐가 돼요? 추세를 이루죠. 그 다음에 이 추세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또 패턴이 되고, 그쵸? 그 외에 뭐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응용인 거죠. 요거는 이제 뭐 기술적 분석에서 응용은 뭐 보조 지표들이죠. 보조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볼린저 밴드, 뭐 엔벨롭, 그 다음에 뭐 MACD, 뭐 일목균형 다 보조 지표죠. 요것들은 결국은 이평선 캔들 거래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캔들 이평선 거래량이죠. 그 다음에 추세 패턴. 요거에 대해서 올해가 아니지, 1년 동안 심층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뭐 다 아는 거, 기본인데 다 아는 거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번 기회에 내가 한 1년 정도 패턴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해 보겠다. 플러스 저희는 이걸 가지고 매매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급자들을 위해서 검색시까지. 와, 뭐 대박 강의죠. 예. 캔들 이평선 거래량 추세 패턴을 가지고 매매도 같이 하고 검색시까지 같이 만들어 보는 강의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제가 여러분의 안목을 넓혀 드릴 거예요. 우리가 뭔가 발전이 있으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학문에서.
무릎을 탁 치는 깨달음. 아하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갈게요. 자, 일단 캔들. 이 캔들만 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캔들만 가지고요. 수익률 대회에 나가서 1등 한 사람도 있어요. 수익률 대회 가서. 에이? 그게 가능해? 네, 가능해요. 특히 캔들이 모여서 반전형, 그렇죠? 캔들이 나오는 경우 바닥에서 쭉 떨어지다가 강하게 지지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상승할 때 우리가 누구나 잡고 싶어하는 타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익절도 마찬가지죠. 상승 반전형, 반전형이 두 가지죠. 상승 반전형, 하락 반전형. 이 하락 반전형을 알면 여러분들이 세력한테 안 당할 수 있어. 이런 기본을 모르니까 자꾸 세력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봐야 돼요. 직접 매매를 하면서 매매를 내가 안 하더라도 뭐 모의 투자로 하더라도 이걸 해봐야 돼요. 직접. 안 그러면 절대로 수익이 안 나요. 자, 올라가면서 올라가다가 자, 이런 형태가 나오면 팔아야 된다고. 다들 알죠? 네. 글씨도 하나도 안 보여주고 했네. 이야, 이거 참. 처음부터 다시 할 수는 없고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요거는 제가 VIP 화면을 편집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기술적 분석, 자, 유튜브나 책이나 유료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만은 운동이나 어학 기술처럼 체계적으로 해서 기본을 다져야 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지금 진행할 커리큘럼이에요. 캔들 이평선 거래량 추세 패턴. 요런 거에 대해서 다 진행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직접 매매도 같이 해보고, 또 검색식을 통해서 중고급자들은 검색식도 같이 만들어 보고, 또 안목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캔들부터 말씀드리면 요런 여러 가지 캔들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적용까지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보였어. 자, 캔들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평선. 자, 모든 자연 현상은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이 평균 값이 굉장히 중요하죠. 평균값 플러스 표준 편차. 모든 보조지표들도 표준 편차를 이용하는 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볼린저 밴드죠. 다 전부 다 어디서 나와요? 이 평균값, 이평선에서 나오는 거죠. 이 이평선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2달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이평선에 대한 검색식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도 수익을 내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캔들 이평선 거래량 3개만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사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모든 거는 보조지표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차트에서 보면
꼭 차트에서 안 보더라도 당일날 어떤 종목에 대한 그렇죠? 수치, 숫자로 표현된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요? 숫자로 표현된 데이터. 그렇죠. 가격하고 거래량밖에 없어요. 딱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매매라는 것뿐이지 요걸 갖고 차트 만드는 거죠. 차트 만들고 여기서 보조지표도 나오는 거고 물론 우리나라는 특이하기 때문에 수급이라는 게 있지만 이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외국은 거의 없어요. 다른 나라는 내가 모르지만 일단 미국은 없어요. 이런 거. 누가 얼마 사고 뭐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로 들어온다 이런 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부 다 가격하고 거래량만 데이터로 나오는 거예요. 세계 어떤 나라든. 이게 가장 중요한 데이터고 이거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매매자들의 심리가 있어요. 심리.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주포들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고 가격을 평균값으로 낸 게 바로 이평선이죠. 가격을 평균값으로 낸 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거래량. 거래량은 뭐다? 세력의 흐름? 거래량은 세력의 발자취고 사실 그래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해. A란 사람하고 B란 사람하고 대화를 해요. 뭐라고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이 오고 가는 대화 속에는 뭐가 있어요? 숨겨진 의도가 있단 말이야. 이걸 뭘로 알아내요? 뉘앙스나 뭐 표정이나 뭐 여러 가지로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주식에선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세력이 다른 건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만큼 거래량이 중요한 거고 제가 어떤 포인트에서 거래량이 중요한지 말씀드릴 거고요. 이 거래량을 여러분이 배우면 이거를 세트로 봐야 돼요. 뭐랑? 캔들이랑 거래량을 세트로 보셔야 돼요. 캔들 하나만 오면 확률이 적어지죠. 주식은 확률인데 그렇죠? 거래량이 이만큼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추세. 추세라는 거는 뭐예요? 결국 이것도 캔들이 모여서 생긴 거죠. 캔들의 집합으로 나타나는 거잖아. 추세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캔들이 있고 상승 추세에 있는 거는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추세가 깨진다는 건 뭐예요? 고점이 낮아지는 거죠. 결국 이것도 뭐예요? 캔들의 집합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의도, 세력들의 의도.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거래량까지 같이 보시면은 정확하게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추세가 중요하고 또 추세는 캔들의 집합도 되지만 이평선의 추세라는 게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평선의 추세. 이평선이 저점을 높여가면 추세가 나는 거죠.
캔들만 봐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를 여기서 하락 추세 같이 보이지만 그렇죠? 요렇게. 그리고 추세랑 같이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항상 뭐랑 같이 봐야 돼요? 사실은 추세랑 같이 보셔야 돼요. 제가 항상 요즘 말씀드리는 건 어떤 가격을 저항, 돌파, 지지가 나오면 저항, 돌파, 지지가 나오면 저돌지. 이 종목은 간다 안 간다? 가죠. 저돌지가 나오는 종목들을 보면 이평선이 어떻게 돼요? 22평이 쌍바닥이죠. 그렇죠? 그리고 크게 보면 추세가 우상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점점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이제. 차트를 딱 보면 솔톡스 보세요. 이 바닥에서부터 추세가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찬이 열리는 거야. 차트를 보는 눈이 딱 보기만 해도 좋은데 나쁜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과 추세는 그런 컨셉으로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과 추세 이런 것들이 모이면 이번에는 패턴으로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평선의 쌍바닥 패턴, 꼭대기에서 쌍봉 패턴, 그렇죠? N자형 패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좀 깊게 들어가면은 삼각 수렴 패턴, 쇠기형 패턴 이런 거. 여러분들이 패턴까지 어느 정도 알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한꺼번에 딱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는 거죠. 패턴도 마찬가지로 이런 쌍봉 쌍바닥 말고도 삼각 수렴으로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비기인 얘기를 하죠, 그냥. 엘리어트 파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우리가 추세와 패턴에 같이 혼합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알면 여러분은 이미 하수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을 초보자도 배울 수 있는 강의로 진행을 하되, 중고급자도 많은 해안을 얻을 수 있는, 중고급자도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게 검색식도 같이 만들어보고, 실제로 종가에 매매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단 이 매매할 때 기술적 분석이 제일 잘 맞는 종목들이 어떤 거예요? 무거운 종목이죠. 우량주 같은. KRX 300 종목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이 시간에 해요. 공개방 강의예요. 공개방 강의 이 시간에. 시즌 1 제 공개방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또 실제 훈련을 한다는 의미에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진행을 했고요. 내일부터 실제로 강의가 들어갑니다. 아셨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